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회양목과의 회양목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양목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죠.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살고 있고 공원이나 산에 가서도 야생하는 회양목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 이 회양목의 열매 모습이 마치 부엉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 부엉이 모습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회양목의 부엉이 모습인 열매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회양목을 꺼냈습니다. 이 회양목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에 요 3월 중순이 되자마자 요 회양목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 회양목의 꽃이 피었을 때 저는 이 회양목의 꽃에 가서 코를 쳐박고 그 향기를 맡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향기를 맡고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회양목의 향기는 아주 상큼하고 달콤하고 상큼하면서 아주 향기가 독특하면서 매력이 넘치는 그런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데 그 향기는 정말 사람을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매혹적인 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이 회양목인데 이 회양목을 우리는 보통 도장나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장나무라고 많이 알고 있어서 이 회양목의 줄기인 이 목재, 회양목의 줄기인 이 목재를 가지고 도장을 만들게 되면 이 목재는 치밀하고 구조가 치밀하고 단단하면서 아주 터지지도 않고 오랫도록 변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드는 도장을 최고급으로 도장 중에서 최고급으로 쳐주는 것이 바로 회양목이죠. 근데 이 회양목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회양목은 요 회양목이 아니고 바로 요 좀회양목이라고 하는 요 나무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있죠. 요 좀회양목은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를 보면은 보통 키가 높이 60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키가 낮은 그러한 상록수죠. 늘 푸른 떨기나무 상록수인데 키가 60cm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회양목 앞에 좀자를 붙여서 좀회양목이고 이 좀회양목이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아주 제일 많이 흔하게 경계목으로 많이 심어 놨죠. 그래서 경계목으로 많이 심어서 이 나무들을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회양목, 그러니까 좀자를 뺀 이 회양목은 키가 아까 60cm 정도밖에 자라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높이가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많이 상태가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7m까지도 자라게 되는 좀 키가 크죠. 좀 크지만은 여튼 2, 3m 정도 자라게 되는 상독수이면서 늘 푸른 떨기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바로 회양목인데 이 회양목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꽃이 신기하고 정말 신기한 꽃이 피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이 꽃은 회양목의 꽃은 꽃잎이 없이 이러한 형태로 피게 되는데 이렇게 요 잎하고 가지, 요 어린 요 가지하고 잎의 사이에 요 부분을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그 잎겨드랑이 부분에 이렇게 요게 잎겨드랑이 부분에 요게 꽃이 한 개가 피어 있고 요쪽에도 꽃이 이렇게 한 무더기가 피어 있는데 요 꽃 한 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요 모습이 꽃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요 꽃의 요 속에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바로 암꽃입니다. 암꽃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숫꽃이
요게 하나가 있고 요쪽에도 하나가 보이고 요쪽에도 보이고 요쪽에도 보이고 이렇게 숫꽃들이 암꽃을 둘러싸고서 숫꽃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 암꽃이 있다 하는 이러한 형태로 피게 돼서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이렇게 같이 핀다.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암꽃에도 꽃잎이 없고 숫꽃에도 꽃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꽃을 숫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꽃 주위에 있는 이 숫꽃 하나를 보는데 여기 회양목에서는 제가 숫꽃 하나를 따로 찍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회양목의 숫꽃 하나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회양목의 숫꽃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숫꽃이고 여기 들어있는 요 속에 있는 것이 암꽃, 이것이 암꽃이고 가장자리에 숫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데 요 숫꽃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는 이러한 수술 한 개가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암술이 보이는데 이 암술은 태화를 해서 흔적만 남아 있게 됩니다. 흔적만 남아 있는 이러한 암꽃을 가지고 있어서 암술은 태화를 했기 때문에 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숫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숫자가 보통 4개씩이 있는데 어떤 꽃은 이 수술의 숫자가 1개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4개씩의 수술을 가지고 4개씩의 수술이 있는 숫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꽃잎은 없고 여기 요 하얗게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하나가 뭐냐면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꽃받침 조각 하나가 있고 요 옆에도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받침 조각이 4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잎은 없고 이러한 꽃받침이 4개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꽃의 형태는 이렇게 숫꽃 차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숫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암꽃이 되는데 이 암꽃의 자세한 모습은 여기 회양목을 보겠습니다. 회양목을 보면 이렇게 암꽃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조각들이 이렇게 꽃받침 조각들이 몇 개가 보이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미씨가 포함되어 있는 씨방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씨방이 있고 거기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요것이 바로 암술머리인데 요 암꽃을 옆에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이 돼서 요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얀색으로 보이는 암술머리가 이렇게 3개가 암술머리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초록색의 진한 초록색의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꼬부라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암술대가 3개가 있고 씨방도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의 씨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씨방이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면서 그 아래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만 있는 거죠. 그래서 꽃잎이 없는 꽃받침만 있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회양목이죠. 요 회양목인데 요 회양목은 요 부분이 요 씨방 부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되게 되는데 열매의 모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열매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쁘고 신기한 모습인데 요 열매 항아리처럼 생겼죠. 항아리처럼 생긴 이러한 열매에 이게 뭐가 뾰족한 돌기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 돌기가 바로 요 암술에 있던 요거죠. 암술대죠. 요 암술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암술대가 3개가 있고 암술머리가 있었는데 그 암술대가 여기에 있고 그 끝에 하얗게 있던 암술머리가 여기에 그대로 살아있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지 모양의 씨방이 점점 굵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속에 있던 요 씨방 부분이 굵어지면서 요 암술대들이 끝에 남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모양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는 삭과라고 우리말로는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효과는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요 열매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요 위쪽에서 셋으로 갈라지고 아래쪽엔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세 갈래로 갈라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저절로 튀어나온다 해서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씨앗이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이렇게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튀는 열매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요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나오기 전에 요 모습이 마치 부엉이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 부엉이의 귀가 있고 귀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눈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부엉이의 부리 부엉이 입의 부리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긴 이러한 부엉이 모습의 이러한 이게 부엉이 모습인데 요게 있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이쪽에 좀해양목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 살색으로 보이는 갈색 연한 갈색으로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내과피라고 합니다. 내과피라고 하고 한자로는 내과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안쪽에 있는 열매의 껍질이다 해서 안쪽 열매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쪽 열매 껍질 속에는 이렇게 씨앗이 까만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까만 씨앗이 들어있는 요게 요 끝에 부분이 동그랗게 보이면서 좀 밝은 색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마치 부엉이의 눈처럼 보이고 여기에 귀처럼 보이고 요것이 암술대가 남아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남아있는 요 암술대 요것을 우리들은 영구암술대라고 합니다. 영구암술대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죠. 숙존화주 영구암술대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고 거기에 이렇게 부엉이의 눈처럼 생긴 거가 있고 여기에 부엉이의 부리처럼 생긴 이러한 모습에 마치 부엉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런 아주 신기하고 예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회양목 종류들인데 회양목 종류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좀회양목이고 산에서 만나게 되는 회양목은 이렇게 산에 자생하는 회양목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회양목이고 키가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데 반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조경용으로 심게 되는 좀회양목은 키가 6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